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잔병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 애들이 병도 어린이집 같은 데서 잘 옮기고 또 본인 되게 자주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의 가슴을 조금 이렇게 아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체 왜 이렇게 아픈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나가면 앞으로 조금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예전에도 한번 드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건강 설명을 드릴 때 쫙 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내 것이 아니다 보면은 요런 거를 조금 연결지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는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그쵸? 이거는 자연분만의 예시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머리가 자궁에 나왔다가 한번 걸려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님의 이제 항문에서 올라오는 균들을 코나 입을 통해서 전방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단 장에 유산균이 그때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쵸? 이게 어린아이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10대 넘어가면서 흉선에 이제 면역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장에 일단 면역을 올려주는 과정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거치기 전까지는 장내 환경이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유일하게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들이 제대로 퍼질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면역을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유일하게 우리 몸의 면역의 하나예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균들의 숫자가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2조 이상, 100조 이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발달 끝났고 이제 조금 갓난아기 모유 먹고 뭐 이제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균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잔병이 많아요. 그 외에 면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어린아이들 막 예방접종 주사 맞고 잔병치레 조그만한 병원 가서 약 먹고 막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가 말 그대로 세포가 이제 생명체로서 활동하고 쉽게 하는 것들을 저항시키는 거거든요. 생제.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한창 발달되고 자라나야 될 시기에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면역이 제대로 발달할 시간도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줄여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자연의 면역력들, 자연의 음식들, 자연의 에너지원들을 잘 넣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효과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래서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여주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균의 증식률을 훨씬 더 확장시키니까, 특히나 유익균들을. 그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면역으로서 쓰일 수 있는 영양소들을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늘 많이 넣어줘야 돼요. 늘. 나는 안 걸리는데 어린아이들은 걸려요. 저랑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면역이 약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요렇게 지금 떠돌아다니는 세균들도 있고, 요즘에 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역할들, 비타민 A, 점막계통을 조금 보호해주는, 비타민 C, 비타민 E, 세포막 보호, 면역의 병사, 비타민 C, 그쵸?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잘 넣어주다 보면 질병 안 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막 홍삼 먹이고 막 뭐 먹이고 막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허브와 같은 종류들은 내 몸에서 원래 필수는 아닌데 들어오면 역할을 해요. 근데 홍삼을 내가 평생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친구들은 꼭 면역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역할들을 쓰이는데 플러스 알파로 면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아이들의 성장이라던가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서 조금 밸런스가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성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다가 조금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잔병이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소비자분들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병 치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요거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조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유산균 꼭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흉선이 이제 발달되는 시기가 이제 2차 성징기 다가올 때쯤 되면, 그래서 한 7살, 8살, 9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발달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면역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죠. 뭐 NK 세포, 마스터 세포, 킬러 T, 뭐 킬러 B,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흉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면역을 두 군데서 같이 작용하고 림프절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렇게 또 잘 쓰일 수 있게 되니까, 그 전까지만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면 훨씬 좋고, 어차피 내 아이의 건강, 내 아이의 면역을 신경 써주고 싶다면 이왕이면 집밥으로 먹이시면 좋고, 집밥으로도 사실 요즘에 GMO라던가 유전자 변형 때문에 영양소 섭취가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잘 챙겨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더 나은 면역, 좀 더 나은 건강으로, 그 어렸을 때 면역이 평생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작점을 잘 또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